대한민국이 마침내 KF-21의 심장까지 스스로 만들어 올리며 세계 항공산업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들 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단 5개국만 독점해온 금단의 기술 영역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나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조합은 그 자체로 압도적입니다. 하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군 주력 전투기 엔진을 직접 정비하며 파손 패턴과 열변형, 진동 주파수 같은 핵심 데이터를 수천 건 단위로 축적해왔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엔진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무너지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보듯 파악한 셈입니다. 이건 수조 원을 들여도 얻기 어려운 노하우이며 덕분에 KF-21 엔진 개발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완성도를 높이는 초고속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두산은 또 하나의 결정타를 더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핫파트, 그 중에서도 미국조차 해외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을 국내에서 완전히 확보해낸 것이죠.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두산의 기술력이 항공 엔진에 그대로 투입되는 순간 출력 내구성 효율 같은 성능 지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1700도를 넘는 초고온과 수만 RPM의 극한 회전을 견뎌내는 핵심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이 둘의 합작으로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대한민국 항공엔진 개발사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범부처 협의회가 드디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첨단 항공엔진 개발 선언, 그리고 지난해 공식 로드맵 공개에 이어 이제는 실무 단계까지 착착 밟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방산업계에선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통합 조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보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부 부처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으로 개발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역시 내년도 정부안에 온전히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군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8일 항공엔진 개발을 주제로 한 첫 번부처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방사청,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우주청, 국토교통부까지 핵심 기관들이 총출동해 개발 절차와 인증 체계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올해 초 방사청이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 개발 로드맵을 발표했을 당시엔 산업부만 참여했지만 이번 협의회부터는 협력 범위가 눈에 띄게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KF-21 엔진 국산화를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총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KF-21 차기 성능 개량형인 블록 3 모델에 탑재될 16,000파운드급 항공엔진을 2040년 전력화 목표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KF-21에 들어가는 GF414 엔진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 낮추겠다는 목표는 단순한 효율 개선을 넘어서 한국이 만든 엔진이 미국 엔진을 넘어선다는 야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를 떠올리면 부처 간 힘겨루기 때문에 사업이 표류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찰위성을 둘러싼 425 사업은 관제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군, 국정원, 과기부가 갈등을 벌이다 무려 5년이나 지연됐습니다. 2002년 한국형 헬기 개발 때도 국방부와 산업부가 예산을 각자 따로 편성해 추진하는 바람에 조직적 혼선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 항공엔진 개발은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부처 협의를 제도화해 갈등의 여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도 과거처럼 부처 간 다툼으로 일정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된다. 이번 사업은 속도와 일관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공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수건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KF-21과 FA-50 등 우리의 주력 전투기들은 모두 미국 엔진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 때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엔진 수리까지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곧 운용 공백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국가 방위력에도 부담을 주죠. 반면 우리가 자체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군사적 자립은 물론 민항기 엔진 시장까지 노릴 수 있는 신산업 패권이 열리는 셈입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절대 기술의 장벽을 정면 돌파하며 세계 항공강국들만 넘볼 수 있던 전투기 엔진 분야에 본격적으로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터빈 블레이드, 초고온 내열 소재, 단결정 구조 같은 초정밀 초고난도 기술 앞에서 수십 년간 좌절을 반복해왔지만 이제 한국은 그 벽을 단단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와 인도조차 실패를 맛봤던 영역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드디어 금단의 영역을 건드렸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연소기와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그리고 애프터버너까지 항공엔진 기술의 난이도 최정점에 있는 이 분야들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항공강국들도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확보한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난제를 맨 앞에 세워 단번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다운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과거 K9 자주포나 K2 전차, SS3 잠수함을 개발하던 시절 한국이 보여줬던 특유의 돌파력이 다시 한번 되살아난 장면이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온 고압 환경을 실제로 구현해 핵심 엔진 부품을 실전 조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설비 구축에 착수했고, 산업계는 아덱스 2025를 통해 전투기급 터보팬 엔진 개발 로드맵을 과감하게 공개하며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모았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엔진까지 국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미국, 우크라이나산 엔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이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목표는 바로 기존 F414 대비 연료 소모율을 15%나 낮추겠다는 한국의 기술 도전입니다. 항공엔진 분야에서 1%의 개선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 성과라 평가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15%라는 숫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이 목표를 실현 가능한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해외 전문가들조차 한국이 터보팬 엔진 기술의 룰을 다시 쓰려 한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실제로 달성된다면 KF-21의 작전 반경은 크게 늘어나고 제공 시간은 더욱 길어지며 유지비는 20에서 30% 안팎으로 낮아져 전투기 운용 효율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국가마다 예산 부담이 큰 연료비와 정비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KF-21은 중동과 동남아, 동유럽 등 주요 수요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미국, 유럽 기종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3조 3,500억 원 규모의 항공엔진 개발 사업을 공식 가동하면서 한국의 도전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항공엔진 핵심 기술 개발 비용이 전액 편성되면서 추진력의 날개가 달렸습니다. 애프터버너, 저압터빈, 연소기, 고압 압축기 같은 핵심 장치 개발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예정인데요.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전 개발 기간이 긴 난이도 최상 기술부터 먼저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성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수출 승인 절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전투기는 미국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특정 국가에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을 포함한 전투기 전 구성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항공주권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한국이 세계 항공엔진 상위 5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속도를 내자 여러 외신들은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순간 KF-21은 사실상 5세대급 전투기로 재탄생한다 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드론, 스텔스 플랫폼, 고출력 터보팬 등 전방위 항공 기술을 동시에 밀어붙이며 항공우주 산업을 K방산 2.0 시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한 이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한국 특유의 방산 DNA, 그리고 이를 실제 성과로 연결해왔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